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떤 강의를 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인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가장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령대별 어깨 통증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해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어깨 질환 자체가 사실 선진국 질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무릎 같은 거 아프시면은 걷기가 힘드시니까 당장 치료를 받았지만 어깨 좀 아프신 것들은 다 참고 사셨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다 보니까 이제 어깨 통증 관련돼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다 보니 정형외과 영역에서 어깨 관련돼서 환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부터 드리면은 저는 인하대에서 수련을 받았고요. 어깨랑 무릎 관련돼서 임상강사 1년을 하고 지금 나와서 나사렛 국제병원에서 열심히 환자분들 진료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어깨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수많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게 말씀드리면은 위팔뼈와 그걸 싸고 있는 관절과 위로 쌓여져 있는 견봉뼈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뼈는 사실 자세히 아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콩나물 하나, 모양 하나 생긴 뼈가 하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다른 어깨, 다른 관절 구조와는 다르게 이 커다란 뼈가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은 관절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대랑 힘줄들이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중요하죠. 우리 많이들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전근개에서 회전근개 파열해서 뭐 근육이 찢어져서 뭐 수술 받는다. 주변에 한 분씩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근육이라는 게 이제 어깨 구조를 싸고 있어서 어깨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총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견갑하근이라고 해서 앞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위에는 극상근, 뒤에는 극하근과 소원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름들이 다 어렵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회전근개라는 근육의 이름과 그 중에 위에서 싸고 있는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극상근이라는 근육 이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깨는 왜 아플까요? 정형외과 질환의 모든 통증의 원인은 사실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진료보러 오셨을 때 저 왜 아파요? 해서 염증이 있어서 그렇죠 라고 하면 환자분들 답변 표정이 다들 이러세요. 다들 깜짝깜짝 놀라세요. 네? 염증이요? 뭐 당장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그런 반응들은 사실상 이제 감염이랑 혼동이 돼서 하는 얘기들이지 정형외과 질환은 우리 다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관절염,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죠. 활액막염,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고 윤활막염, 다 염이라는 말들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증의 원인은 염증이다. 그럼 그 염증이 어디서부터 오냐?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어깨에는 어디에 염증이 잘 생길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극상근과 위에 있는 천장뼈 사이에는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물 라인이 하나 존재해요. 그런 걸 이제 활액막이라고 하는데 거기 부딪히지 않게 유지를 해준 역할을 하지만 그쪽 부분에 이제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활액막염이 생기게 되면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 유착성 관절막염과 같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50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관절낭에도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에 아프면 주사 많이 맞으러 가죠. 그래서 주사를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됐는데 염증을 줄여주는 약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디다 쏘냐? 대부분 이 위쪽 활액막염과 활액막과 앞에 있는 관절낭에다 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은 대부분 활액막과 관절낭 쪽에 염증이 발생해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뭐 극상근이 찢어지든 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염증을 발생시키는데 그 염증이 발생하는 곳이 활액막과 관절낭 쪽이다. 그러면 이제 어깨가 아프면 어디가 아플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 뒤가 아파요, 견갑골 주변 근육이 막 땡겨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깨 자체가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목 뒤쪽 부분이랑 견갑골 옆쪽
근육이 뭉쳐서 아픈 거는 사실상 어깨 구조의 문제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갑골 근육이 뭉쳐서 발생하는 질환을 근막동통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막이 탄띠 모양 형성을 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에요. 근데 어깨가 아프면 어디가 아플까요? 그러면은 어깨 자체랑 팔꿈치 위쪽까지 아픈 걸 제가 어깨 통증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윗팔이 아파요.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깨 검사를 위주로 하게 되면 왜요? 여기가 아픈데 어깨 검사를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하지만 어깨가 아프면 원래 윗팔이 아플 수 있다. 거기까지도 어깨 통증에 속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이대별 이제 어떤 질환들이 주로 오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깨 통증이라는 게 다른 구조물들과는 좀 다르게 나이대별로 오는 질환들이 어느 정도 특정화되어 있는 구조긴 해요. 그래서 50대면은 대충 이런 질환이 의심이 되고 60대면 어느 질환이 좀 의심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60대면 이 질환, 50대면 이 질환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0대에서 30대는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짧게 좀 넘어갈게요. 10대에서 30대, 20대 다 건강하죠. 대부분 다 건강하고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정상 엑스레이고 반대쪽 엑스레이 보시면 모양이 다르죠. 이쪽 보시면 윗팔뼈가 앞쪽 혹은 뒤쪽으로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대부분 10대에서 20대들은 이제 신나게 놀다가 다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바로 하진 않고요. 한 4주 정도 보조기 하고 경과관찰하다가 계속 아프거나 계속 빠지거나 불안정성이 생겼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대신에 연세가 드신 분들도 가끔씩 어깨가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죠. 어깨를 싸서 안정성을 구조시켜주는 구조물이 아까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세가 드시면서 퇴행성으로 회전근개의 근육이 찢어지면서 안정해줄 수 있는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에서의 탈구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0대도 탄탄하죠. 아직은 탄탄하고 대신 운동 좀 많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두건이라는 애가 신기한 게 앞에 하나 붙고 하필 관절 위쪽으로 와서 관절 와순이라는 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이두건이 이 관절 와순을 자꾸 뜯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질환도 옛날에는 수술하는 게 굉장히 유행일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술하는 게 그닥 예후가 좋지 않아서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하다가 나이 좀 먹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으면 잘라내거나 잘라내서 이렇게 붙여놓는 수술들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관심 있게 들으시면 되는데 40대부터 이제 어깨가 아프신 경우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증상으로 오세요. 팔이 잘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이상 속옷 갈아입기가 너무 힘들다. 혹은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아프다. 혹은 잠잘 때 아픈 쪽 어깨로 들어놓으면 깜짝깜짝 놀라서 깨요. 이런 증상들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얘기만 들어도 어느 질환인지 대충 감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착성 관절낭염 혹은 오십견, 동결건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름만 봐도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관절낭, 아까 쌓여있던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관절낭이 딱딱하게 붙는 질환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팔은 다 올라가신대요. 저는 팔은 다 올라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50견이죠? 그래서 만세 한번 해보세요 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어떻게 만세를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 다 올라가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팔이 귀 뒤쪽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어깨는 다 안 올라가고 팔꿈치를 굽혀서 만세를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만세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40, 50대 환자분들 오시면 가장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만세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환자가 이렇게 만세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딱딱하게 굳는 거고요. 딱딱하게 굳다 보니까 스스로 팔을 올렸을 때도 못 올리고 남들이 팔을 올리려고 힘을 주고 올렸을 때도 올라가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또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이렇게 속옷을 갈아입는 이게 어깨의 내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부터 안 되다가 그 다음으로 팔이 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건 왜 생길까요? 사실 원인은 불분명해요. 그래서 퇴행성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질환에 의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써서 그 염증들이 관절낭에 퍼진 거일 수도 있고 사실상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냐? 딱 두 가지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스트레칭 혹은 수술적인 치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스트레칭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픈 어깨를 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라니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주사예요. 주사 치료가 치료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염증을 확 가라앉혀주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관절낭을 좀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효과는 딱 2달 가요. 2달. 네. 이 2달 안에 스트레칭으로 어깨를 다 풀어줘야 재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주사를 넣고 2달 동안 운동 안 하시면 2달 안에 똑같이 붙습니다. 증상이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는 도구일 뿐 치료는 스트레칭과 수술적인 치료 이 2가지밖에 없다. 수술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으로 어떻게든 풀어줘야 된다. 그럼 우리 스트레칭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 스트레칭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하세요. 사실 이렇게 어깨 돌리는 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 딱 여기서 그림들이 많은데 사실 3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 준비 운동이고요. 우리가 등을 굽힌 상태에서 등을 돌려서 팔을 이렇게 추 모양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1분 정도 어깨를 풀어주신 다음에 팔을 앞으로 올려주는 자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픈 팔이고 안 아픈 팔로 팔을 이렇게 앞으로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픈 상태에서 조금 더 10도 정도 더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10초 버텼다가 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까지 올라가시는 분이 여기까지 스트레칭하고 하루에 30번씩 했대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10초 버티고 내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등 닦을 때 어떻게 닦죠? 등 닦을 때 이렇게 닦잖아요. 이게 아픈 팔이에요. 수건을 잡고 이렇게 끝까지 올려주는 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픈 것보다 조금 더 올려서 10초 버텼다 내리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운동들도 하면 좋지만 일단 이 3가지만이라도 꾸준히 하면은 큰 도움이 돼요. 사실상 이건 어깨 그냥 평상시 건강을 위해서라도 스트레칭을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돌리는 운동보다는 앞으로 끝까지 올리고 뒤로 끝까지 제껴주는 이런 스트레칭은 평상시에도 하시면 어깨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주사 치료도 하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요. 환자분도 너무 힘들고 빠른 치료를 원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관절경 사진이에요. 관절경으로 봤을 때 이게 유착성 관절낭염 50변이 있는 관절경 사진입니다. 누가 봐도 아파 보이죠? 네. 모세혈관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염증 조직들이 뻘겋게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수술은 이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 유착성 관절낭염이 관절낭이 딱딱하게 굳는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찢어줍니다. 찢어주고 그리고 저희가 손으로도 180도까지 다 올라가는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려요. 수술하고 굉장히 간단하고 환자분도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팔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칭을 해서 푸는 게 가장 좋겠죠. 예, 다음으로 이제 40, 50대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이제 석회성 건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석회성 건염을 어깨 통증으로 오셔서 아시는 경우도 많지만 우연찮게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어깨가 아파서 석회가 있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극심한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통증 없이 우연찮게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고민이신 거죠.
어깨에 있는 석회를 무조건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몸에 돌이 있다는데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그냥 자갈 하나 뽑는 것처럼 간단하게 뽑으면 될 것 같다. 그냥 다 제거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절경에서 석회를 봤을 때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근개의 극상근 안에 대부분 이렇게 석회가 안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을 뿐더러 단단한 돌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치약 모양처럼 보일 때도 있고 분필가루 모양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막 억지로 파서 없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근육이 구멍이 뻥 뚫려 있겠죠? 네? 멀쩡한 근육이 구멍이 뚫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는 통증이 없는 경우에 무조건 치료하지는 않고요. 절대 치료하지 않고요. 통증이 없으면.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웬만하면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석회성 건염이 있어도 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면은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석회가 나중에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남아 있더라도 통증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제 수술을 할까? 주변에 수술하신 분들 가끔씩 있잖아요. 이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이게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혹은 사이즈가 큰데 또 이게 증상이 너무 지속적으로 재발을 하고 일상생활에 너무 제한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대신에 단순히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고 회전근개 봉합술도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주제죠. 세상 60대 이상 넘어가시면은 이제 너무나도 슬프게 퇴행성으로 회전근개가 저절로 뜯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증상들은 어깨에 올릴 때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콕콕 쑤셔요. 아니 팔에 힘이 떨어져요. 이런 증상들로 많이 오시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극상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렇게 찢어진 것들이 MRI상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얗게 덮여져 있어야 될 힘줄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걸 관절경으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파열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젊은 나이에 외상성 파열인 경우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퇴행성 파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진단은 대부분 신체 검사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60세에 오셨다고 초음파 찍자, MRI 찍자 다 하진 않고요. 사실상 왔을 때 임상 증상을 얘기를 듣고 저희가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이게 회전근개 파열을 정말 의심하는 상황인지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요.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구멍난 양말을 예를 들어요. 나이 들면은 어쩔 수 없이 회전근개가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꼬매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양말 신으면은 저절로 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꼬매세요? 그냥 구멍 날 때까지 신는 거잖아요. 그냥 네? 구멍 날 때까지 신는 거고. 네. 근데 구멍이 나면은 꼬매야죠. 근데 작을 때 꼬매야 오래 쓰잖아요. 그렇죠? 구멍이 너무 커지면은 이제 그거 못 쓰는 양말이 되는 거고, 회전근개 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은 일반적으로 60세 넘어가면 부분 파열은 웬만하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양말이 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만이라도 구멍이 나면은 힘줄은 사실상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복되지 않고, 사실상 이걸 회복시켜준다고 여러 치료법들이 소개되고 있긴 하지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열은 1년에 한 3에서 3mm 정도 커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일 때 꼬매는 걸 권유드리고요. 일반적으로 1cm 이하일 경우를 소파열이라고 하고 1에서 3cm 정도를 중파열, 3에서 5cm를 대파열, 5cm 이상이면 광범위 파열이라고 해요. 제가 수술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소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파열률을 설명드릴 때 5에서 10%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중파열은 한 15%, 대파열은 한 20%, 광범위 파열은 한 30% 이상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즉 구멍이 나면은 그게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결국에는 이게 사이즈가 커질 거기 때문에 봉합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당연히 꼬매는 게 목적이에요. 다음과 같이 관절경에 딱 들어가시면 하얗게 덮여야 할 힘줄의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뼈에다 실을 삽입한 다음에 당겨서 이렇게 꼬매는 겁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너무 많이 찢어져서 도저히 못 꼬맨다 하는 수술들은 이제 꼬매는 경우 도저히 못 꼬매는 경우들은 우리가 양말도 마찬가지로 다른 천을 갖다 대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힘줄도 나이는 젊으신데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못 꼬맨다. 이럴 경우에는 인조 피부 같은 걸 이용해서 꼬매는 경우도 있고요. 도저히 이 어깨는 이제 꼬맬 수 없다. 이제는 다 썼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공관절을 권유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경우죠. 사실. 대부분 근데 회전근개 파열 수술 자체는 뭐 간단하고 사실상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큰 위험도가 있는 수술은 아니지만 가장 불편한 게 재활이에요. 사실 우리 관절은 오랫동안 안 쓰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수술하고 나서 재활하는 건 각자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수술하고 한 달은 무조건 보조개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조개 한 달 동안 하시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굳어요. 자연스럽게 50편이 옵니다. 네? 그런데 그걸 풀어줘야 돼요. 2달 동안.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팔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반대쪽 팔로만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보조개 한 달, 수동적 운동 2달 하고 나면 3개월이잖아요. 벌써 3개월이 지나야 간단한 집안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골프 치셔야 되잖아요. 골프 치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뭐 하시는 것까지 하시려면 6개월은 좀 걸립니다. 참 이게 참 답답하죠. 6개월을 아무것도 못 쓴다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3개월이라고 설명은 드려요. 3개월 정도 되면 간단한 식사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을 안 하면 나중에 팔이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